윤칼세 TV는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정권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윤칼세를 도와주십시오. 윤창중 칼럼집 6권을 50% 세일가로 판매합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1년 1월 1일 저 윤창중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꼭 8개월 보름 동안 저는 총선 패배 직후 떠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없는 야생초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의 한 구석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작년 4월 총선에서 유승민의 신복이자, 그것도 대구 유권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음주운전 전과자한테 처참하게 패배한 사실을 솔직히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승민이 대구 동구을에서 출마하지 못한 것은 제가 총선 1년 전부터 대구에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고 유승민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 제 나름대로의 대구혁명의 폭풍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은 황교안과 야당 통합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저의 태풍이 꺾이지 않자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부립니다. 마치 자신이 야당 통합이라는 보수 우파의 역사적 사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한 희생양을 자처하는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신의 평생 똘마니를 후보로 심었습니다. 유승민이 2005년 대구 동구을에 출마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금배지를 달자 유승민의 후광으로 구의원으로 시작해서 구청장까지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유승민의 바른정당 공천으로 구청장 선거에서 3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승민 이름만 나오면 배신자라면서 이를 갈다시피 해온 대구 시민들이 유승민의 아바타를 찍어줄 리가 없다. 저는 물론 많은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유승민이 심은 후보가 음주운전이 발각됐을 당시 대구 언론에서는 심지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건 음주 뺑소니를 무마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기록서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창중 바람은 폭풍을 맞은 산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유세차를 타고 거리에 나가면 지나가던 행인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해 주셨어요. 집에 계시던 분들이 골목으로 뛰쳐나와서 몰려나와서 만세까지 외치는 장면을 셀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순식간에 꺼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지역연고주의, 묻지마 지역감정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대구 출신이 아니면 낄 수도 없는 선거 결과였습니다. 지역 연고주의에다가 저 윤창중을 죽이려는 다름 아닌 보수 우파라고 떠들어대는 쓰레기 인간들에 의한 여러 겹의 비열한 정치 공작으로 저 윤창중은 완전히 협공을 당해서 치욕적인 패배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연고주의, 지역 패권주의의 극치와 보수 우파 이름 팔아서 입속 챙기는 쓰레기 보수 우파의 더러운 실체를 생생히 목도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대구의 양심을 사랑합니다. 서운함보다는 정치적, 인간적, 철학적으로 저를 크게 성장시켜준 대구,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함께 활동했던 경북, 부산, 경남에 대해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벌판에서 무소속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대구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대구와의 정치적, 인간적 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라는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명분에서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 동구을에 출마함으로써 유승민이 그 지역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서 배신의 정치에 대한 대가를 다소 치르게 한 것만 해도 저의 선택은 일정 부분 승리한 것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타락시켜온 배신의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승패를 떠나 누군가 과감하게 산화하는 사람이 존재해야만 했고, 그 사람이 바로 저 윤창중이라는 사실에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패배를 저의 재앙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황교안 씨의 몰락에도 큰 위로가 됩니다. 배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유승민과 통합한 것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황교안 씨가 그런 선택을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목 놓아 저항했던 저의 투쟁이 결코 허사로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것도 저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침묵으로 들어가 있던 8개월 반 동안 거의 사회주의 독재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악의 국가 존립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건국 이후 전례가 없는 좌파 독재 정권인 것은 물론 대한민국 자체를 사회주의 국가로 절반 이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국가 존립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불같이 일어나 투쟁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싸워주시길 갈망하고 계시는 수많은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첫째, 보수 우파를 일대 혁파하는 데 저 자신을 불사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 우파 정치 세력과 시장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가장 유약한 야당입니다. 지능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눈속임 정치를 이어가면서 그 잘난 야당 권력을 향유하는 기회주의 집단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태생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는 영혼이 전무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음주운전 뺑소니범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도 국민의힘 공천만 받아오면 당선시켜주는데 무엇하러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한 권력과 싸우지 않으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온다 해도 절대로 금배지를 달아주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문재인 정권을 붕괴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아들 휴가 문제에 이르기까지 만약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일이 단 하나라도 일어났다면 청와대에서 끌려 나오거나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아직 멀쩡합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과는 적당히 싸우면서 국민의 분노에 편승하는 신용만 냅니다.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안락한 위선의 극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파라 권력을 누려온 자들의 위선을 다 끌어모은 종합선물 세트가 바로 김종인 씨를 불러들여서 명색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도록 연출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과 싸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런 분은 오늘부터 보수 우파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황교안과 유승민이 뭉쳐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대상만 바꿔서 야당이 무조건 단일화해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들이 뭉쳐서 쓰레기 집화장이 되는 것이 무슨 국민적 감동을 주겠습니까? 완전히 요설입니다. 요설. 원칙 없는 묻지마 통합은 필패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뭉치도록 보수우파 혁파운동을 먼저 벌여야 합니다. 야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김무성, 유승민은 물론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과 같은 올드보이들이 전면 퇴장해야 합니다. 모두 정계 은퇴하도록 양심적 애국 보수 세력이 밀어붙여야 합니다. 언론이 띄워주려고 아무리 장난을 쳐도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5%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이고 부산시장 후보이고 대권 후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언론에서는 이런 비관적인 인물들을 계속 거론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렇게 해야만 좌파 정권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음흉한 기획의 일환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던 야당의 올드보이 그룹 사람들이 야당을 좌지우지하고 이 사람들이 반문연대 대동단결론에 또다시 보수우파 시민들이 부하뇌동하면 야당에게 기다리는 것은 패배일 뿐입니다. 이것은 야당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올드보이 그룹이 정계 은퇴하면 그럼 누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고 대선에 나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적을 창출하는 직업입니다. 문재인과 같은 유명 인사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윤석열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라도 했습니까? 올드보이 그룹을 밀어내고 치고 나오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이 대체 그룹이 누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거론되는 인물로는 절대 승산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다. 둘째, 야당의 올드보이 그룹이 물러나게 만들면 자연 발생적으로 문재인과 대깨문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 세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단한 대항마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칙과 정도를 걸어온 세력이 대깨문 세력의 대항마 세력으로 다시 짜져야 합니다. 야권과 광화문 아스팔트 우파 세력에 왜 인재가 없습니까? 그것은 인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올드보이 그룹이 꽈리를 들고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권은 문재인 세력을 비롯한 뼛속까지 좌파인 대깨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대깨문 대항 세력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야당의 대항마 세력은 탄핵과 무관한 세력이 주축이 돼야 합니다. 탄핵을 주도한 인물은 당연히 빠져야 합니다만 찬성했던 반대했던 어쨌든 탄핵과 연결된 인물은 전원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나서야 합니다. 정치는 이변입니다. 이변의 연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벽두 여러분과 함께 야당의 판을 새로 짜기 위해 저 윤창중은 이 자리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네이버 블로그 윤창중 칼럼사랑을 통해서 글쓰기를 하고 유튜브 윤칼세 TV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